이번 토픽은 자연어 처리입니다. 자연어가 뭐냐면은 자연적인 언어, 네, Natural Language라고 부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가 나왔을 때 코볼이나 포트란 이런 거를 언어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랭귀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랭귀지는 컴퓨터 사이언스 이외에서는 랭귀지가 무슨 뜻이냐 하면 한글, 영어, 국어 이런 것들이 언어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영역이 계량적인 것, 숫자를 이용한 계량적인 거에 한해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냐 하면 컴퓨터 사이언스가 발전함에 따라서 블로그에 있는 글 있죠? 스피치 있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글은 이것도 랭귀지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사용했던 랭귀지인 코볼 포트란 같은 랭귀지와 글과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랭귀지라고 코볼 포트란을 말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대상이 되는 거는 글인데 영어, 국어 이런 건데 그거를 또 랭귀지라고 부를 수 없어서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라고 부릅니다. 이번 토픽의 핵심은요, 자연어, 그러니까 영어나 한글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이 자연어 처리에선 깊게 다루지는 않고요. 통계학 이해와 응용 이 책에 나온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는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첫 번째 단계는요, 정제를 합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처리를 합니다. 전이라는 거는요, 사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리하기 전에 하는 거였죠. 분석하기 전에 처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처리는 프로세싱이라고 부르죠. 프로세스하다. 근데 전이니까 그 전에 하는 프로세싱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분석을 하겠죠. 모델링하고 분석하고 등등등을 해서 이 모델링 분석해서 예측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옮겼습니다. HTML 태그가 이렇게 있고요. 이 문장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정제 단계를 할 건데 문장의 의미와 관련 있는 단어들만 추립니다. 이건 HTML 태그라 필요 없겠죠? 제외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빈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래서 빈칸이 두 개니까 하나로 합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나 마침표 같은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남는 단어는 이렇게 됩니다. many, flies, fly over the rainbow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제예요. 그래서 문장과 관련된 단어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앤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처리 단계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문자인데 이 대문자는 영어에서 보면 문장의 처음은 다 대문자로 쓰이죠. 그거지 그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꿉니다. 대문자를 소문자로 이렇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 단계는 토큰화예요.
토큰화는 그냥 각 단어를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문장이었어요. 이제는 문장을 해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해체를 시켜서 단어들만 남기는 거예요. many flies fly over the rainbow입니다. 언뜻 보면 위에 문장하고 밑에 거 같은 거 같은데 틀린 겁니다. 이거는 문장이고요. 이거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단어, 토큰의 모임입니다. 단어들의 모임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불용어. 어려운 말이죠. 불용어를 제거합니다. 불용어가 뭐냐면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더, 이건 문장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는 구글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는데 이 구글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더니 이것도 불용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게 many, flies, fly, rainbow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단어만 남은 거죠. 여기 빨간 동그라미 친 단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단어만 남았다고 해서 bag of words라고 부릅니다. words는 단어잖아요. 단어의 묶음이에요. 문장이 아니고 단어의 묶음입니다. 여기에 예제가 있는데요. 자, 요건 구글의 콜랩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거기서 아까 조금 전에 한 거를 이용해서 해봤습니다. 참조하시고 여기가 비교적 쉽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글의 자연어찰을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깊게 할 능력이 없고요. 간단한만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글은 교차어라 전처리가 어렵다. 우리나라 언어를 교차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자, 이거 가지고 이 예제를 가지고 구글의 콜랩으로 들어가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OKT 방식을 했습니다. OKT는 Open Korea Text 라는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은 제가 이해하기가 도저히 어렵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문법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OKT 방식은요 비교적 쉬워요. 영어를 하신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형태소를 분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한글은 이렇게 하는 거라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세 문장을 보도록 합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영화 후기예요. 즉 영화 사이트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영화 논평 사이트에서 나온 문장인데 문서 1이 이렇게 되어 있고 문서 2가 이렇게 되어 있고 문서 3이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배운 클렌징하고 프리 프로세싱을 해볼게요. 먼저 클렌징에서는 빈칸이 여러 개 있으면 없애주고요. 태그 없애는데 이미 태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느낌표, 맞춤표, 쉼표 같은 구두점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니까 이거 제거해요. 이거 제거하고요. 이거 제거하고요. 이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싱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문법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 문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이나 대상을 뜻하지 않는 것을 제거합니다. 그 예로 더라든지 어라든지 등등등을 제거해요. 그래서 소문자를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하고요. 등등을 하겠습니다. 자, 이 this가 대문자니까 소문자로 변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is도 마찬가지로 이 더나 어와 마찬가지로 문법적 기능은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이나 대상을 뜻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제거합니다. 그 다음 is도 마찬가지고요. my도 그럴 가능성,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코랩에서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니까 빼고요. 아까 컴마 빼는 거 깜빡했습니다. 그 다음에 scary bat은 빼고요. exciting movie, exciting 했는데 소문자로 바꿔야 되겠죠. 대문자를. so도 소문자로 바꿔야 되는데 so가 문법적인 의미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이나 대상을 뜻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합니다. boring 남고요. movie 남고요. 이거 대문자인데 소문자로 바꿉니다. 그럼 결국 클렌징과 프로세스를 거치고 나면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문장 3개 남은 문장이 바로 backup words가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여기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합니다. 이 문장을 이용해서요, 이런 걸 만듭니다. 이를 문서, 단어,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문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럼 문서 세 개가 있고 여기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여기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자, 단어를 보겠습니다. movie가 있죠. 그래서 movie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touching이 있죠. touching이 나왔고요. heart가 있어서 heart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exciting이 있습니다. 그래서 exciting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scare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scare가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citing은 이미 앞에서 나와 있었죠. movie도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exciting이라는 단어도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boring이라는 단어가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boring이 나왔습니다. boring 적고, 그 다음에 movie라는 단어는 앞에서 나왔고요. boring이라는 단어는 또 앞에서 나왔고요. 즉 문서 단어 행렬에서 이쪽 편은 뭐가 있냐면 단어들, 이 문서에서 나온 모든 단어를 쭉 나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문서 1을 볼게요. 문서 1에는 movie, touching, heart, exciting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movie란 단어가 한 번 나왔고, touching이라는 것도 한 번 나왔고, heart도 한 번 나왔고, exciting도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scary는 안 나왔죠. 그래서 0번 나왔고, boring도 0번이 나왔습니다. 문서 2를 보겠습니다. 문서 2를 보니까 movie란 단어가 한 번 나왔죠. 그 다음에 touching이란 단어는 안 나왔고요. heart 안 나왔고요. exciting 한 번 나왔고요. 또 한 번 나왔네요. 그래서 2번 나왔네요. 그 다음에 scary 여기 한 번 나와서 한 번 나왔고요. boring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서 3을 보겠습니다. 문서 3을 보니까 movie란 단어가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touching 안 나오고요. heart 안 나오고요. exciting 안 나오고요. scary 안 나오고 boring이 2번 나왔습니다. 자, 이런 표 단어들과 문서에 행렬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각 문서에 이 단어들은 몇 번씩 나왔는 걸 표시했습니다. 이거를 문서, 단어,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행렬이잖아요. 매트릭스요.
자, 이 문서 단어 행렬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한두 가지만 할 겁니다. 첫 번째, 문서 유사도를 분석하겠습니다. 자, 기준이 문서 1이에요. 문서 1을 기준으로 해서 1이 문서 2하고 더 유사할까? 아니면 문서 1이 문서 3하고 더 유사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1과 2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과 2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요 칸이죠. 1 곱하기 1 해서 1이 되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0, 그 다음에 1 곱하기 0, 1 곱하기 2, 0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0 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3이 나옵니다. 자, 요번에는 문서 1과 3, 1과 3을 위아래로 곱해 보겠습니다.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0, 그 다음에 1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2 하면 무엇이 나오냐면요, 1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3이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1이 나왔습니다. 즉 1, 2를 하면 3이 나왔고요, 1, 3을 하면 1이 나왔어요. 자, 기준이 1인 문서 1을 기준으로 해서 문서 2와 3 중에 어느 게 더 비슷할까요? 문서 2하고 비슷할까요? 라는 질문이 했는데 계산을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큰 게 더 가까울까요? 작은 게 가까울까요? 자, 한 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봐볼게요. 문서 1이 있고요, 문서 2가 있고 문서 3이 있는데 어떤 단어 ABC라는 단어가 1에서 나왔어요. 한 번 나왔고 2에서도 나왔는데 3에는 안 나왔어요. 요것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1을 기준으로 해서 2가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1을 기준으로 해서 3이 더 가까울까요? 자, 요것만 보겠습니다. 요것만 보면 당연히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2가 더 가깝습니다. 그죠? 다 동일한 단어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1 곱하기 1이 돼서 1이 나오고요. 반면에 요렇게 1, 3을 곱하면 문서 1과 문서 3의 1, 0을 곱하면 1 곱하기 0이 돼서 0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요것만을 보았더니 1을 기준으로 해서 2가 더 가까운데 3보다 숫자가 1로 0보다 크네요. 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DF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문서 1에서는요 안 나왔어요. 문서 2에서는요 나왔고요, 문서 3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럼 문서 1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서 2가 더 가까울까요? 문서 3이 더 가까울까요? 자, 그럼 곱해 보겠습니다. 0 곱하기 1 했으니까 0이 나오고 0 곱하기 0을 하니까 0이 나왔어요. 아, 똑같네. 0으로 똑같죠? 즉 문서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단어가 안 나왔잖아요. 0이야, 안 나왔어. 그러면 문서 2에서 나오거나 문서 3에서 안 나오거나 아무 상관이 없이 무조건 0입니다. 그런데 ABC란 단어가 문서 1에서 나왔다면 곱하면 0이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문서 2에서 그 단어가 나왔다면 1이 되는 거고요, 문서 3과 같이 그 단어가 안 나왔다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문서 1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가 안 나왔어? 그건 의미가 없어. 찾아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무조건 00이니까. 문서 1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단어가 나왔는데 비슷한 문서는 어느 걸까요? 그 단어가 나온 문서가 비슷하겠죠. 따라서 안 나온 문서는 곱하기 하면 0이 나올 거고 나온 문서는 1이 나올 거야, 이 경우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건 볼 필요도 없고 이것만 보니까 숫자가 큰 게 더 유사하다. 즉 이거로부터 3과 1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문서 1과 1이 기준으로 해서 문서 2가 더 유사하다. 즉 문서 1과 더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문서 3과는 유사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문서 유사도 분석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죠? 문서 단어 행렬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어떤 특정 단어의 중요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여기 move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 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이 단어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단어, 빈도, term은 단어란 뜻이고요. frequency, 빈도란 뜻입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문서 1, 문서 2, 문서 3이 있는데 각 단어가 즉 move이란 단어가 얼마나 빈도가 많이 나왔습니까? 입니다. 자, 문서 1은 단어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여기 보다시피 단어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move이란 단어는 몇 번 나왔습니까? 한 번 나왔습니다. 이게 move의 문서 1에서의 단어 빈도예요. 그 다음에 touching이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ouching이라는 단어는 문서 1에는 총 단어가 4개가 있었는데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heart 단어가 4개인데 한 번 나왔고요. exciting 4번 중에 한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scary 작게 쓰겠습니다. scary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네요. 4번 중에 0번입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movie를 보겠습니다. 문서 2에서 movie는요 한 번 나왔는데 여기 단어 수가 4개예요. 그래서 4번 중에 한 번 나왔고 touching은 안 나왔죠. 4번 중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자, 표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term, frequency, C가 표시된 거예요. 그 term frequency의 테이블이죠. 자, term frequency라는 용어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문서 빈도입니다. 문서 빈도와 term frequency, 단어 빈도는 비슷하지만 매우 틀립니다. 문서 빈도는 영어로 document frequency예요. 자, 문서 1이 있고 문서 2가 있고요. 문서 3이 있는데 movie라는 단어는 몇 개의 문서에 나왔나요? 하나, 둘, 세 군데. 문서 3개 중에 3군데 모두 나왔네요. 3개의 문서 중에서 3군데 나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3분의 3이고요. 타칭을 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요거 쓸 필요가 없네요. 요건 잘못 썼습니다. 쓸 필요가 없는데 썼어요. 타칭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타칭이라는 단어는 문서 3군데 문서 중에 몇 군데가 나왔습니까? 여기 나왔고요. 딴 데 나온 적이 없네요. 그래서
한 번. 그 다음에 하트를 보겠습니다. 하트는 3개의 문서 중에서 한 군데에 나왔습니다. 그 외 exciting을 볼까요? exciting은 3개의 문서 중에서 하나, 두 군데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또 scary가 있죠. 그 다음에 boring이 있는데, scary는요 문서 3군데 중에 한 군데 나왔습니다. 한 군데. 자, boring은요 문서 3개 중에서 한 군데가 나왔어요. 요게 문서 빈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단어 빈도였고요. 또 하나는 문서 빈도였습니다. 단어 빈도는 한 문서에서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알죠? 문서 1에서 무비는요 4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 나왔습니다 는 뜻이고요. 문서 빈도는 뭐냐 하면 몇 군데의 문서에 나왔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총 3개의 문서가 있는데 무비란 단어는 3군데의 문서에서 다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단어 빈도와 문서 빈도 봤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단어의 중요도를 공부할까? 예를 들면 무비란 단어는 얼마나 중요한 단어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먼저 문서 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1에서 두 단어를 비교하려고 그래요. exciting이라는 단어와 scare이라는 단어를 비교할 거예요. 어느 단어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문서 1에서는 당연히 등장한 단어인 exciting이 더 중요하겠죠. scare보다. 그 단어의 중요도를 판단할 때 하나의 중요한 것은 term frequency입니다. term frequency가 높으면 높을수록 단어의 중요도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move이란 단어를 보겠습니다. move이란 단어는요 모든 문서에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가 뭐냐면 영화 사이트예요. 영화 평가 사이트입니다. 영화 후기 사이트요. 후기 사이트인데 영화라는 단어는 글에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A라는 사람이 글을 올리면 이렇게 이 영화를 어쩌고 저쩌고 이 영화 중에서 저 영화와 달리 이 영화는 하면서 영화라는 단어가 즉 movie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A라는 사람도 movie라는 단어를 썼을 거고 B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도 내가 본 이 영화는 하고 이 영화라는 단어는 A, B, C, D, E, F가 글을 올렸다면 모든 곳에 나올 거예요. A의 글에도 나오고 B의 글에도 나오고 블라블라 F의 글에도 나올 거예요. 즉 문서의 빈도가 높다는 뜻이죠. 그럼 이 movie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나오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무비 사이트, 영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후기 사이트니까 영화란 단어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단어라 이거는 의미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단어의 중요도, 무비란 단어의 중요도는요 또 하나 영향을 주는 게 뭐냐 하면 document frequency입니다. 문서 빈도는 문서가 document고요. 빈도가 frequency잖아요. document frequency가 클수록 단어의 중요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단어의 중요도는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단어 빈도 term frequency 곱하기 document frequency의 inverse, 그러니까 역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여기다 로그에 베이스 2를 써요. 그럼 이제 왜 로그를 쓸까? document frequency 분의 1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문서가 100만 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요,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오면 document frequency는 100만 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document frequency를 inverse 한 거는 100만이 나옵니다. 단어가 10번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document frequency는 100만 분의 10이 되고, document frequency inverse 한 것은 10만이 됩니다. 자, 단어의 중요도에서 여기 보시면 단어의 횟수가 10번이 되니까 10배로 늘어나니까 이 DF의 인버스 한 게 10배가 됩니다. 10분의 10배가 아니라 10분의 1이 되죠. 턴 프리퀀시 4분의 1에서 4분의 2가 되면 2배가 됩니다. 이건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단어가 어떤 문서에서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중요한 단어예요. 그 배수만큼, 즉 1에서 2 되면 2배 정도 중요해요. 근데 문서는 좀 틀리다는 거예요. 문서는 10번, 한 번에서 10번이 되면 10분의 1로 변화하면 안 되겠다. 조금 적게 변화를 줘야 되겠다. 10분의 1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덜 변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로그 함수를 취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요, 로그를 취하면 13.8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 로그를 취하면요 9.2가 나옵니다. 자, 10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비율이 적게 작아졌죠. 이렇게 비율을 좀 10분의 1이 되는 게 좀 작게 해야 됐다고 해서 로그를 취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공식을 이용해요. 이 식을 이용해서 단어의 중요도를 계산해 봤습니다. 여기 계산이 되어 있어요. move란 단어는요, 문서 1, 문서 2, 문서 3, 4 중요하지 않다고 나왔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move란 단어는 모든 문서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가 영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칭을 보겠습니다. 계산할 때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중요하지 않고 0이고요. 이렇게 쭉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 식을 이용하면요. 자, 이제 검색 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검색 엔진에 쳐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쳤냐 하면 익사이팅을 쳤어요. 익사이팅을 치면 문서가 하나 나올 거예요. 1, 2, 3 문서, 가장 연결이 된 1, 2, 3 문서 중에 하나를 화면에 띄워줄 겁니다. 이 검색 엔진에서 어느 걸 띄워주면 좋을까요? 문서 2가 띄워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중요도가 문서 2에서는요, 이 단어의 중요도가 0.292이기 때문에 문서 1에서보다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문서 2가 첫 번째로 오르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올 것은 문서 1이고요. 이런 순서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exciting과 heart를 두 단어를 입력했어요. 검색 엔진에. 그럼 어느 문서가 나오면 좋을까요? 그럼 문서 1은요, heart의 중요도가 0.396이고 exciting의 중요도는 0.146입니다. 그 두 단어를 합치니까 문서 1에서의 중요도는요 0.396 더하기 0.146 해서 0.542가 됩니다. 반면에 문서 2를 보겠습니다. 문서 2에서 중요도를 계산하면 여기 0이고요. 0 더하기 0.292 해서 결국 합이 0.292가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0.542 나오고 0.292 나왔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어떤 문서를 제시해 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것은 중요도가 높게 나온, 합이 중요도가 높게 나왔으니까 맨 첫 번째에 문서
1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문서 2를 제시해주고 그런 순서대로 제시해주면 되겠습니다.